Rượu soju hàng đã về nha các bạn, với các hương mùi là đào, nho. 싸고 맛있고 친절해서 좋아하는 동남아. 손쉽게 이국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기 관광지인데요. 하지만 집 떠나면 늘 한식이 생각나기 마련이죠. 요즘엔 동남아에도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 김치찌개에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맘만 먹으면 소주도 수출하고 있어서 이국적인 풍경에서 손쉽게 한식을 먹기도 좋고요. 그런데 태국이나 베트남에 가서 소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요즘 동남아를 중심으로 짝퉁 소주가 판을 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런 짝퉁 음식은 소주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라면에서부터 설탕에 이르기까지 온갖 한국 음식과 식재료들이 한국 것처럼 둔갑해서 팔리고 있어서 혹시라도 나쁜 물질이 들어있을까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동남아 현지에서 우리 음식을 어떻게 베껴서 한류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지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방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우리 감사한 구독자님들,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이슬이 아니네? 요즘에는 태국에서 반가운 마음에 집어든 소주병을 보고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태국 등 동남아에서는 한국 소주를 카피한 짝퉁 소주가 판을 치기 때문인데요. 초록색 병만 보고 고르면 절대 안 된다는 충격 소식입니다. 우리 소주병의 시그니처인 초록병을 따라한 것은 물론이고 한글 상표까지 붙어있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태국에서 유통되는 한 상품은 한글로 건배라고 쓰여 있어 일부러 실수를 유도한 것처럼 보일 정도죠. 제품의 후면을 보면 타이 스피릿이란 듯도 보도 못한 회사에서 생산하는 과실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상표와 아이템으로 당당히 경쟁해야지 한류가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이렇게 묻어가려는 황당한 현상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최근 넷플릭스 같은 OTT를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 K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자 많은 외국인들이 자연스레 K-푸드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뭔가 인기를 끌면 어쩔 수 없이 짝퉁 제품들이 따라오잖아요. 국내면 그래도 상표권으로 소송할 수 있지만 법도 다르고 거리도 먼 바다 건너 나라이다 보니 오리지널 브랜드의 감시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동남아에서는 K-푸드 인기에 편승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실제 동남아에서는 한국 문화로 인해 K-푸드 소비가 엄청난 상황이긴 합니다. 우연한 계기로 소주를 먹고 그 자체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현지인들도 많고요. 동남아시아에선 보드카보다 부드럽고 맥주보다 쏘는 맛이 강한 한국산 과일 소주가 인기인데요. 하이트진노의 자몽의 이슬, 딸기의 이슬 시리즈나 롯데칠성 음료의 수나리와 같은 과일 소주들이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죠. 사실 이런 소주들은 201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반짝 인기를 끌었지만 과당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오래였는데요. 의외로 이 제품들은 동남아에서 부활하면서 수출 효자로 톡톡히 자리매김하고 있죠. 동남아 현지에서 소주가 주류의 한 장르로 자리를 잡자 미투 제품도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태국과 베트남에는 건배, 태양, 선물 같은 한국명 현지 소주가 마트마다 구비돼 있고 싱가포르 초롱초롱, 인도네시아 참 좋은, 필리핀 행복한 소주 등 다른 동남아 나라에도 미투 제품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병에 6,000원 이상 하는 국내 소주보다 약 20에서 40% 싼 가격으로 현지인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서만 유사 소주로 불리는 미투 제품들이 27개 브랜드에 170여 종이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너무 심각하죠? 며느리의 나라로 불리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의 대형마트 주류 코너를 보면 이 추세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 주류의 3분의 1가량이 소주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담백한 일반 소주가 많다면 여기에는 한국에서 본 적도 없는 훨씬 다양한 종류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슬 시리즈로 유명한 하이트진노의 과일 소주들이 정중앙에 가장 좋은 곳을 차지하고 다른 소주들도 즐비합니다. 비슷한 디자인의 한글 라벨이 붙어 있어 당연히 한국 소주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동남아 짝퉁 제품들입니다. 타완당 1999라는 태국 회사에서 만든 태양 소주는 초록색 병에 색색깔 뚜껑 색상과 라벨에 붙은 과일 그림까지 진로 소주와 유사합니다. 딸기, 자몽, 복숭아, 포도 등 5가지 맛 종류와 도수도 13도로 동일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죠. 차라리 맛과 품질이라도 비슷하면 좋을 텐데 가당치도 않겠죠? 맛과 위생, 품질이 떨어지는 짝퉁 소주가 판을 치면서 한국산 소주 브랜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국 소주가 동남아 시장에서 차지하는 파이 자체가 커지다 보니 K-소주 붐의 여파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 반가워해야 할 소식입니다. 최근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소주 수출로만 1억 달러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K-푸드가 62억 달러를 넘겼다고 하고 그중 라면이 한 6억 달러 정도로 추산해보면
소주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주는 다른 나라보다 동남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눈에 띄는데요.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제일 많고 베트남이 793만 달러, 필리핀이 447만 달러, 말레이시아가 223만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짝퉁이 판을 치면서 한국 소주의 위상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어서 품질 관리 차원에서도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짝퉁 소주는 동남아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을까요? 짝퉁 소주는 국내산보다 원가가 현저히 낮아 현지 술집 등 유흥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가짜 꼬냑이나 가짜 양주를 취한 사람들한테 팔았었던 것 같은 부끄러운 행태죠. 이런 이유로 현지 시장에서 소주는 고급 주류로 인식되기 때문인데요. 베트남 주점에선 평균적으로 소주를 한 병당 15만 동, 우리 돈으로 약 8,000원이나 받습니다. 진짜 비싸죠? 베트남 기준으로 하노이 보드카가 12만 동 정도로 하나 약 5에서 6,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입니다. 현지 과실주나 보드카보다 3배에서 4배는 더 줘야 먹을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최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현지 젊은 층 사이에서 파티나 회식, 데이트 등 특별한 날 소주를 먹는 모습 인증이 늘어난 것도 짝퉁 소주가 판치는 것에도 한몫했습니다. 짝퉁 소주를 팔면 국내산 대비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어 더욱 늘어나는 것이죠. 짝퉁 제품들은 한국 소주병과 같은 360m 녹색 병에 한글 라벨을 부착시키고 공식 사이트 주소를 한국식으로 쓰는 등 국내산과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심지어 보드카로 유명한 스미노프와 싱가포르 타이거 맥주 등 현지 대기업들까지 유사 소주 시장에 뛰어들어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다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K푸드 제품은 소주에서 끝이 아닙니다. 매운맛 열풍을 몰고 온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도 수년간 카피 제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중국 식품사들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캐릭터까지 베낀 제품을 출시해 논란이 됐고, 지난해엔 라면 1위 기업 니신이 까르보 불닭을 연상시킨 제품을 출시해 비난받은 거 기억하시죠? 특히 중국 제품들은 모방이나 미투가 아닌 저작권까지 훔친 제품이라는 판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이 김을 먹지는 않으니 대개 한국인이나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농영이라는 상표가 눈을 의심하게 합니다. 아마도 농협을 따라한 것 같은데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은 깜빡 속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정체불명의 한글이 쓰인 물건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쇠고기 다시다를 베낀 쇠고기 우육분, 명품 천일염을 그대로 베낀 가짜 소금, 역시 포장은 그대로지만 한자로 바꾼 불닭볶음면, 하얀 설탕을 베낀 백설탕까지. 압권은 한국어 떡입니다. 한국 떡도 아닌 한국어 떡이라는 정체불명의 한글이 붙은 떡볶이라니. 중국인들의 짝퉁 정신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미투 제품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미투 제품의 영향력이 아직 미미한 데다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지적재산권 침해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현지 법원을 상대로 하다 보니 이 역시 실효성이 낮다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 업체들은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진짜 한국 제품을 확실히 알려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하는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가겠다는 의지인데요. 미투 제품이 늘어나면서 오리지널 제품의 품질 경쟁력과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며 소비자가 제품을 보고 구분할 수 있도록 포장을 변화시키고 주기적인 디자인 리뉴얼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주류업계는 국세청과 협업해 한국소주 인증마크를 논의 중입니다. 수출 주류에 K술이라는 라벨을 붙여 우리 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가짜 한국 주류 제품과도 구별하자는 전략이죠. 국내 주류 기업들은 현지 판촉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인형 대형마트, 편의점을 중심으로 주류 단독 매대를 구성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거나 현지 주점이나 클럽, 펍 등 유흥 채널을 돌며 시음 기회를 늘리는 시기죠. 세계적으로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영화, 드라마, 노래, 음식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K 열풍이 불고 있어서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 드라마나 웹툰을 불법 복제해 돌려보는 중국인들은 물론 가짜 한국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한국 브랜드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여러 업체들이 생겨나서 화가 나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찌 보면 이것도 다 우리가 잘 되어서 오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제품들을 지켜나갈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가짜 한국 술과 식품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해외 나갔을 때 한국 짝퉁 제품들 본 적 있으신가요? 전 한국 과자를 따라한 제품도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본 적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